안녕하세요, 야나들입니다. 자, 여러분, 회화는요,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반면에 영작은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업무적으로나 뭐 학업적으로나. 자, 근데 영작이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그 고민의 근본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볼 테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와 보세요. 갑니다. 그 영작이 왜 어렵나요? 하시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단어를 몰라요. 아, 문법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데 사실 전자사전 쥐어드리고 그 다음에 문법 다 알려드려도 그래도 영작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가 영작이 어려운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작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자, 아무리 영작을 해도 정말 어색한 문장만 만들어지는데 그 콩글리쉬의 원인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영작을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과정이 거쳐가요. 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거를 한국말로 생각을 해요, 일단.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다 한국말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한국말 틀에, 우리말 틀에 적용을 시켜서 문장을 짜맞춥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색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예문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콩글리시의 가장 흔한 예 중에 하나가요. 구조를 못 잡으세요. 자, 구조를 못 잡는다는 거는 주어를 잘 못 잡는다든지 아니면 수식 관계를 잘 못 따진다는 건데 일단 누군가가 한 영작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업무를 위해 영어가 필요하다. 업무를 위해 영어가 필요하다. 어떻게 영작을 했냐면요. English needs for my work. 한국말로 1대1 대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보세요. 영어가 필요하다. English needs. 똑똑 떨어지죠. 업무를 위해 for my work. 근데 원어민은 이렇게 안 합니다. 이런 문장 자체를 쓰지를 않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가장 큰 맹점이 그거예요. 한국말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어를 굉장히 많이 생략을 해요. 나는 영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안 쓰잖아요. 영어로 바꿀 때. 원래 문장은 요거죠. 원어민은 I need. 나는 필요해요. English. 뭐가요? 자, 업무를 할 때. I need English for my work. 이게 자연스러운 문장이라는 거죠. 지금 한국말이랑 비교해보니까 우리의 맹점이 뭔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 보이시죠? 이 주어를 잘 못 잡으시잖아요. 그러면 첫 단추가 잘못 껴져서 그 뒤에 계속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콩글리시의 가장 흔한 예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예 보여드릴게요. 단어의 쓰임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전을 찾아서 뜻만 보통 아는데 급급하지 걔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위치는 어딘지, 뭐랑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잘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말이 하고 싶어요. 아래 차트를 봐주세요. 그럼 어떤 분이 영작하시기를 Look at the below chart 이래요. 자, 이게 어떻게 틀렸죠? 이게 왜 틀렸죠? 원어민은 어떻게 영작을 하죠? 보시면 이분은 지금 below, 얘 쓰임을 모르는 거예요. 뜻만 알고. 한국말은 지금 똑똑 떨어져요. 아래의 차트, below chart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원어민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얘를 뒤로 뺍니다. 읽어볼게요. Look at the chart below. Look at the chart below. 와, 왜냐면요. 이 below라는 게 부사거든요. 아래에서 부사는 맨 뒤에. 그렇죠? 명사를 꾸며줄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런 below가 들어간 문장을 적어도 10개만 보신 분이라면 이렇게 영작하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한국말로 생각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껴맞춘다. 지금 보셨잖아요. 그럼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해결책이 뭘까요? 바로 6법칙 30패턴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게임을 하려면 게임의 룰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라는 게임을 하고 계시는데 영어의 룰을 알아야 돼요. 자, 6법칙은 굵은 뼈예요. 뭐 척추랑 팔, 다리뼈. 그 다음에 30패턴은 잔뼈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 만드는 틀이거든요. 원어민들이 말 만드는 틀이에요. 명사를 수식하는 틀, 동사를 활용하는 틀, 전치사를 활용하는 틀인데 자, 왜 이런 법칙이 나올 수 있었냐면 영어 어수는 굉장히 규칙이 한국말보다는 좀 체계적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릴게요. 한국말이랑 비교해서. 자, 우리나라 말은 나는 점심을 먹었다 이거를요. 순서를 다 바꿔도 계속 말이 돼요. 보세요. 나는 점심을 먹었다, 나는 먹었다 점심을, 점심 먹었다 나는 다 돼요. 근데 영어는요. 그 세 가지 버전을 하기 위해서 자,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I had lunch. 순서를 바꾸면 말이 안 되는 언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순서가 자유로운 반면 영어는 굉장히 순서가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칙이 나올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법칙을, 룰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 이런 말이 하고 싶어요. 나 밥 먹으면서 TV 봤어. 나 길 걸어가면서 단어 외웠는데 이런 말이 하고 싶을 때 자, 법칙이 있습니다. 일단 완성된 문장을 적고요. 뭐뭐 하면서 요 말이 하고 싶으면 ing 덩어리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자, 예문을 한번 보여드리면 I left home. I left home. 간단한 문장이죠. 나 집을 떠났다. 근데 노래를 부르면서 떠났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sing a song 여기에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죠? I left home singing a song. 노래를 부르면서 떠났다. 또 응용해 볼게요. 작별 인사하면서 집을 떠났다. 자, 작별 인사 하다라는 표현은 say goodbye. 알고 보면 쉽죠? 여기다 넣으면 I left home saying goodbye. 뭐뭐 하면서 이렇게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너 걱정하면서 나 집 떠났어. 너 걱정하다가 뭐죠? worry about you. 자, 이 틀에 집어넣으면 I left home. 집 떠났어. worrying about you. 너 걱정하면서 집 떠났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영작이란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원어민들이 영작하는 방식 있죠. 그 틀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누적을 했을 때 그때 그대로 여러분들이 틀 속에 넣어서 영작을 하시면 돼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개선이 되실 겁니다. 자, 이 강의는 누구를 위한 강의냐면요. 그 전에 이제 영작을 어느 정도 했지만 자꾸 콩글리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또 아니면 영어 실력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 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나는 아직 원어민들이 쓴 글을 많이 못 봤는데 원어민들은 어떻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순서가 궁금하신 분들,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영작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자, 저는 이 틀과 함께 여러분들과 강의 속에서 만날게요. 연아되었습니다.